밤사이 다우지수가 1.7% 정도 오른 것을 비롯해서 뉴욕 증시가 또 급등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국내 증시 흐름이 꼭 같지는 않은데 어제 같은 경우 우리 증시가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2천선을 회복을 했죠. 자, 오늘 또 상승의 힘을 받게 될지 주목되는데요. 우선 현재 흐름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일단 반등에는 성공한 모습입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증시의 불확실성이 큰 모습이죠. 그 가운데 오늘은 삼성전자 3분기 확정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또 사상 최고 실적을 내놨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 11월 시장 방향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종우 주식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증시가 새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도 어제도 보니까 상승 하락 반복해가지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맞나 싶더라고요. 네, 참 자, 볼까요? 네. 지금 코스피 하락 약보합으로 전환했군요. 전환이 됐고 네. 코스닥도 하락으로 전환이 됐네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저희가 계속 점검하고 있다가 조금 전까지도 상승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하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그 이렇게- 사이에 다시 하락 전환을 이렇게 했습니다. 시장이 쇼크를 받을 때는 네. 그 바닥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렇게 한 번에 만들어지지가 않고요. 네.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진폭을 점차 줄여가는 그런 과정으로서 가야 되거든요. 네. 지금이 이제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제 6거래일 만에 상승한 것은 예. 추세적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죠. 예, 그렇게 보기에는 힘들죠. 그동안에 이제 주가가 워낙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반등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 10월 달 들어서만 뭐 여러 군데에서 많이 말씀을 하셨겠지만 10월 달 들어서만 그저께까지 주가를 보면 14.8%가 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네. 한 달 사이에 이렇게 크게 하락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했기 때문에 네.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어제 주식시장 움직임에서 하나 우리가 이제 좀 그래도 긍정적인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 전날 미국 주식시장이 상당히 약세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됐든지 꿋꿋하게 이겨내고 주가가 반등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네. 사실 최근에 시장을 보게 되면 뭐 블랙 10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제 많은 분들이 자 그러면 최근에 같은 급락장이 또 나타나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도 있을 것 같고 뭐 최근에 저희가 전망을 해보면은 1950 얘기도 예. 나왔단 말이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주가가 2,000포인트니까 1,950포인트라고 하면 그건 이제 폭락이라고 볼 수는 예. 없죠. 이전에 진행됐던 것처럼. 그렇죠. 그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 건가 하는 것들과 관련해서 제일 관건이 되는 거는 뭐냐면 종합주가지수 1,800포인트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1800.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2,000포인트나 그 이하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그 지수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2,000포인트 같은 경우를 우리가 그 한번 살펴보면 그 앞자리가 2냐 1이냐 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과거서부터 2,000포인트는 무시로 그냥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다지 그렇게 중요한 지수는 아니다라고 봐야 되고요. 대신에 네. 굉장히 중요한 지수는 1,800포인트 정도입니다. 이거는 2011년서부터 2016년도까지 6년 동안에 주가가 옆으로 이렇게 쭉 기어버리는 그 박스권이 나온 때거든요. 그때의 저점이었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게 뚫린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정말 2000년대로 돌아가 버려야 되는 겁니다. 정말 그러니까 패닉 현상. 2010년 예. 이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선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 막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인데 아마 뭐 거기에 도달하는 것들이 순간적으로 또 이렇게 빠르게 잠시 진행될 수는 있어도 현재까지 진행됐던 것과 같은 폭락 이런 것들은 그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행이네요, 그나마. 예. 지금 뭐 최근에 하락장에 대한 분석들이 이제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예. 센터 한 모 증권 센터장이랑 통화를 하는데 새로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예. 악재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 중인데 이렇게 떨어질 게 왜냐? 그러니까 각자 하락의 이유를 서로 다른 곳에서 찾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예. 그만큼 투자 심리가 불안하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그 투자 심리가 불안한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주식 시장을 분석하는 데에서 관점이 좀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시장을 판단할 때에 제일 빠지기 쉬운 게 뭐냐 하면 이벤트에 굉장히 이 집착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뭐 일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걸프전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를 가지고 시장을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쉽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집착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번 같은 경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네.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 분쟁 이런 부분들이 이벤트면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아니고 그런 이제 이벤트를 제외하고 가면 결국에 이제 근본적인 형태로서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고 금리 인상이 어떻고 이러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6개월 전에도 똑같고 지금도 상황은 똑같은 형태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그거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에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벤트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근본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은 결국에 보게 되면 그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또 그 나라의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네. 또 기업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네. 뭐 펀더멘탈이 튼튼하다면야 걱정이 없겠습니다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우려 섞인 시각들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예. 수급을 좀 볼게요. 수급을 보게 되면 불안한 게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단 말이죠. 오늘도 보니까 팔고 그러면 과연 외국인 입장에서 우리 증시가 어떤 매력이 있을까를 봤을 때 예. 싸다라는 거 말고 예. 과연 뭐가 있을까 싶어요.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장 비근한 걸로 말씀드리게 되면 한국 시장 굉장히 안정적인 시장입니다. 특히 신흥국 내에서 한번 보더라도 굉장히 안정적인 시장이에요. 네. 브라질 같은 경우가 지난주 일요일 날, 이번 주 일요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선거 있기 전에 한 2개월, 3개월 전 정도서부터를 한번 보면요. 환율이 20%가 절하가 되고 20%가 절상이 되고 이 막 난리가 아닌 겁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환율뿐만 아니라 주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요동을 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어느 나라 시장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물론 수익성이 나느냐, 수익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하나는 얼마나 안정적인 시장이냐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한국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규모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들이 언제든지 사고 팔고 원하는 대로 원하는 가격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친화적인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최근에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매도를 하고 하기는 했지만 한국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고 또 매력적인 시장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네. 어닝 시즌 막바지니까요. 기업 실적에 대한 평가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삼성전자 확정 실적 내놓지 않았습니까? 역시 예상대로 사상 최대 실적. 예, 그렇죠.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어닝 시즌. 3분기 실적을 제일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예상보다도 굉장히 좋네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실적 발표가 항상 삼성전자, LG전자 뭐 이런 순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야, 이게 스타트가 굉장히 좋다. 옛날에 보니까 과거에도 이제 실적 발표할 때 스타트가 좋으면 그 이유도 계속 좋았기 때문에 네. 라고 하는 기대가 상당히 있었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시작은 굉장히 좋았는데 네.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실적이 약화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182개 회사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네. 모아보면 매출액이 286조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6% 정도 감익을 했고요. 네. 대신에 이제 영업이익은 42조로 해서 약 20% 정도 증가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가 굉장히 크게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빼고 나면 영업이익이 18조 정도입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7% 정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작년 대비해서는 증이익으로서 돼 있지만 지금 계속해서 추세가 안 좋은 형태이기 때문에 네. 아마 전체를 전부 다 발표를 하고 나면 감익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상당히 있는 상태고요. 예. 만약에 3분기가 감익이다라고 하면 2분기가 우리나라 이익에서 피크라고 볼 수밖에 없죠. 예. 4분기는 더 나쁠 거고 내년도도 나쁠 거고 그래서 아마 주식시장이 이렇게 상당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실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때마침 오늘 삼성전자 3분기 확정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이 실적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저희가 직접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차 투자증권의 노근창 센터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상대로 참 좋은 성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총평을 부탁드릴게요.
예, 뭐 전체적으로는 이미 잠정 실적이 발표됐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세부적인 이제 사업부별 실적이 나왔는데요. 반도체는 어쨌든 뭐 시장 예상대로 뭐 13.7조 정도 이제 나왔고, 반면에 그 뭐 스마트폰이나 CE 쪽도 뭐 그렇게 뭐 크게 악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좀 더 눈여겨볼 거는 디스플레이 패널 쪽이 생각보다 매출액이랑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시장에서 1조 이하로 봤는데 실제로 1조 1천억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디스플레이 패널 쪽 이익이 생각보다 잘 나온 가장 큰 배경은 애플의 아이폰이 시장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훨씬 잘 팔렸다, 아니면 네. 훨씬 더 많은 물량을 만들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6.5인치가 되게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이 6.5인치에 대한 생산이 시장이 생각보다는 훨씬 많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패널 쪽에서의 긍정적인 신호는, 왜냐하면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애플 아이폰이 가격이 비싸서 안 팔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결과는 현재까지는 양호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사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실적이 굉장히 좋단 말이죠. 성적표는 좋은데 주가는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라고 보십니까? 뭐 가장 큰 게 이제 고정 가격, 특히 디램 고정 가격이 아직까지는 하락은 안 했지만 이제 이번 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할 거라는 우려가 크게 작용하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의 60% 가까이가 디램 쪽이고 SK하이닉스는 90% 이상이 디램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익을 거의 견인한 게 디램인데, 그 배경에는 고정 가격의 뭐 끊임없는 상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고정 가격이 하락하면 내년에 이제 전체적으로 삼성과 하이닉스의 그 디램 이익까지도 줄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좀 상당히 많이 반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삼성전자 4분기 실적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4분기는 계절적인 비용 증가가 예상이 되고, 그리고 디램 고정 가격이 이제 모바일 디램, 그래픽 디램 중심으로 하락을 할 것이기 때문에 매출액은 뭐 3분기보다 증가한 68조 정도 예상이 되지만 네. 영업이익은 3분기 대비 감소한 16.6조 정도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뭐 디램 가격, 낸드 플래시 가격을 간단히 언급을 주셨는데 워낙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 반도체 업황 사이클에 대한 고점 논란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의견을 정리해 주시죠. 디램 가격은 지난 분기가 정점이었습니다. 고점이었고요. 다만 이제 가격 하락폭이 얼마나 되느냐는 시간이 지나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은 내년에 20에서 25% 정도 디램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보는 데도 있고,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기업체들은 내년에 한 10% 정도 하락하는 소프트 랜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판단은 결국 수요가 결정할 거고요. 그거는 내년 1월 정도 돼야지, 1월 초 정도 돼야지 1분기 고정 가격의 하락폭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 메모리 반도체 정점 논란은 해소될 거고, 그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좋게 얘기하든 아무리 비관적으로 얘기해도 사실은 방향성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의미 있게 주가가 가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메모리 반도체 정점 논란에서 가격은 분명히 정점을 찍었고요. 다만 전체 매출액하고 이익이 정점을 찍었는지는 내년 1월 정도에 저희가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현대차 투자증권 노근창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뭐 지금 실적 얘기를 나눠봤는데 역시 사실 반도체 업황 사이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네. 지금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도 앞으로에 대해서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크다라고 예. 봐야 되죠. 그래도 오늘 수치가 나온 거를 보면 작년 이맘때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굉장히 양호하다라는 그러게요. 생각이 예. 들어요. 네. 작년 이맘때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과거에 반도체 사이클이 한번 끝날 때 이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익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올해에 상당히 어려울 거다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제 이 가격의 하락이나 이런 것들도 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상당히 좋은 상태죠. 근데 문제는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에 가졌던 그런 생각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이익이 잘 나오고는 있지만 이게 내년도에 정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버리고 이래서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안 좋은 그런 형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내년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의 이익이 올해만큼 좋지는 않을 걸로 보이는데
어지간히 감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주가 4만 원을 그렇게 쉽게 밀고 내려가거나 그러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선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과거하고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과거처럼 한번 정점을 치고 내려오면 이익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버린다든가 이런 이제 상황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대신에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거의 30%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우리가 보면 4만 원이 과거 액면 분할하기 전 기준으로 따지면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네. 아마 그 선은 어지간하게 이익이 줄어들지 않는 한은 어느 정도는 지켜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근데 성장률 0%대 계속 머물러 있죠. 환율, 금융시장도 뭐 계속 외환시장도 출렁거리고 있죠. 거기다 고유가까지 여러 가지 변수들을 본다면 뭐 반도체 착시 현상도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어서 네. 우리 전체 기업들의 실적이 이런 변수들 때문에 계속해서 하향 조정, 눈높이가 낮아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주식시장에는 찬물을 끼얹는 요소가 아닌가. 예, 그렇죠. 당연히 그렇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만약에 그래서 3분기의 실적이 마지막까지 다 집계를 했더니 감익이 되더라고 하게 되면 2분기 실적이 사실상 가장 정점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해서 줄어든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지금처럼 반응을 한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종합주가지수 1800포인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 5년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의 기업 실적을 우리가 한번 보면 그 분기당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35조를 넘지를 못했었어요. 네. 지금 50조 정도 되잖아요. 네. 주가가 이미 2,00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만약에 이익이 30% 정도 감익을 하더라도 단순하게 볼 때 과거 기준으로 보게 되면 1,800포인트를 버텨낼 수 있을 만큼의 체력은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익이 감소하고 하는 것들을 주가가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을 한 상태라서 그 내년도에 이익이 감소한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해버린다든가 이런 일은 나오지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뭐 지금 여러모로 시장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고 변수들도 사실은 어찌 보면은 좀 부정적인 변수들밖에 없는 것 같은데 시장 분위기를 좀 뭔가 반전시킬 만한 그런 네. 이벤트라든지 재료가 없을까요? 이렇게 주식 시장이 쇼크를 받을 때 예. 또 그다음에 그 뭐 이렇게 내부에서부터 굉장히 어려워질 때 이럴 때는 어떤 이벤트를 가지고 시장이 바뀌거나 이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많이들 얘기하는 게 정부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네. 얘기도 많이 네. 하지 않습니까? 그런 대책도 반전을 시키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지금 시장 자체만 보면 워낙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이 낮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반전을 할 수 있는 거는 되고요. 그게 반전을 하게 되면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미 시장에서 반전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히 어느 정도는 성숙이 돼 있는 상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은 쇼크 상태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쇼크 상태는 일정한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지만 그 다음에 안정 국면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낮은 가격이 그 역할을 하려면 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사람들의 심리적인 안정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반전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뭐 은행 PB 하시는 분은 이런 얘기도 하더군요. 뭐 고액 자산가들은 지금 주식을 담고 있다. 뭐 예. 이런 얘기도 해서 예. 뭐 지금 개인들이 뭐 반대 매매가 많이 나타나는 걸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또 이번 장세에서 많은 피해를 보게 되고 여러 루머들도 나오고 불안정한 지금 흐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럴 때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게 가장 우선은 좋겠습니까? 우선은 네. 제가 생각했을 때에 그 지금은 주식을 매도하거나 뭐 이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올해의 고점이 2,600포인트니까 거기에서부터 따지더라도 이미 주가가 25% 정도 하락을 한 거고 그다음에 네. 10월 달만 우리가 이게 봐도 주가가 15% 넘게 한꺼번에 이렇게 떨어져 버린 상태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여기에서 주식을 매도하거나 이러는 거는 별로 그렇게 좋은 그 전략은 아닙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에서는 일단 모든 전략, 그다음에 모든 매매 이런 것들을 다 멈추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는 것들을 일단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매수, 매도 양쪽에서 어느 쪽에 보다 더 힘을 실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보면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매수 쪽에 힘을 실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에 우리가 시장을 한번 보더라도 안 좋게 본다고 해도 네. 1,800포인트를 바닥으로 해서 그다음에 뭐 한 2,000 몇백 포인트 이런 정도 위로 해서 그냥 이렇게 옆으로 쭉 밀고 가는 이런 그 상태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상황이 안 좋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서 네. 지금은 섣불리 매도를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데 시장이 이렇게 굉장히 변동이 크고 또 많이 흔들리고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이 심리적 불안이 굉장히 크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게 그 안정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눈 딱 감고 그다음에 숨 한번 크게 쉬고 네. 이 국면만 넘긴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이번보다도 좋은 국면은 얼마든지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기대하시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 네. 호흡을 갖고 시장을 바라보자라는 말씀이시죠. 자, 이종우 전 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